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행중개소 라이브 방송 4월 28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8시가 좀 넘었고요. 정대혁 대표님 들어오셨고 여행버스님 들어와 계십니다. 다른 분들도 오늘 좀 많이 좀 들어와 주시고요. 그렇죠. 어제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어제 수요일 27일 인바운드 교류에 인천관광공사, 제주, 전라북도, 인천관광공사도 있었구나. 어제 뭐 인천공항사는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제 저쪽은 포르투갈 쪽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많았습니다. 어제. 많았고, 뭐 이제 막 몰아서 막 하나 보네. 하나 보네. 이렇게 원래 진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우리가 되게 바쁜 건데, 그죠? 바쁜데 그동안 너무 한가했습니다. 조명을 쪽으로 좀 쳐볼까? 그림자가 져서 안 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쳐볼까요? 이렇게 뒤로 하면은 반사돼서 조명을 약하게 하니까요, 이게 나중에 되게 흐리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조명을 최대한 좀 칠 수 있는 만큼만 좀 쳐보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면 위로지고. 내가 조명도 좀 배웠는데, 이게 좀 일반 조명이라 좀 거시기 하네. 자, 괜찮죠? 화면 괜찮고 소리 괜찮죠, 여러분들? 이상은 바로바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오래간만에 또 칠판을 놓고 오늘 한번 또 떠들어 보겠습니다. 뭐 준비한 거 없습니다. 요즘에 인바운드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저희 트래블 데일리 사이트에 트래블 데일리 여기 여러분들 다 아시죠? www.travel 트래블 데일리 co.kr에 인바운드 관련한 기사가 요즘에 좀 있어서 이걸 올렸더니 조회수가 무슨 바이러스 먹은 것처럼 나왔어요. 조회수가 우리 평균 조회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구글에서 검색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트래블 데일리는 업계 관계자분들만 보기 때문에 조회수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최근에 인바운드 관련한 기사가 하루 이틀 만에 10만 건, 20만 건이 찍혀요. 조회수가.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 이유를. 우리 매체가 기사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되는데 기사 하나가 10만, 20만 찍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뭔가 이상한 거야. 아무튼 인바운드 기사,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인바운드에서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박주인님 안녕하세요. 방송에서만 뵈다가 어제 만나서 엄청 반갑습니다. 박주인님 어제 제가 만났거든. 호텔 들어서기 전에 누가 뒤에서 막 발걸음 소리가 좀 심상치 않아. 막 되게 바쁜 것 같은 데서 뒤돌아봤더니 우리 박주인님이시죠. 그래서 호텔 입구에서 명함 인사 나누고 들어가서 또 내가 또 제가 좀 만나 뵙고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주임님도 바쁘고 저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또 다른 행사 갔다 오고 하다가 명함 인사만 뭐 하고 얘기를 내가 지금 자세히 더 나누고 싶었는데 얘기를 못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아주 마음에 걸리네요. 그죠? 내가 이게 어제 박주임님 말고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이렇게 좀 더 오래간만에 뵌 분들 더 이렇게 막 심도 깊은 건 아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로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보니까 서로 막 얘기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어제 우리 투어 TTL 대표님, 그 다음에 이승희 대표님, 김승희 대표님인가? 그 다음에 오션관광 우리 대표님도 봤고, 대구관광재단 주무관님인가? 그분도 봤고, 경상북도 관광과인가? 그쪽, 아무튼 많은 분을 봤는데 이거 참 오래 얘기를 못했어.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사실 오래간만에 만나면 할 말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 만나야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더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게 정말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좀 느껴집니다. 벌써 일정이 슬슬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 아까 제가 잠깐 버튼을 잘못 눌러갖고 잠깐 이 채널이 잠깐 폭파됐다가 라이브 방송 다시 제가 살렸습니다. 뭘 잘못 눌러갖고 대단히 죄송하고요. 자, 오늘 인바운드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필요한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필요한가. 안 그래도 요즘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바운드가 조금 관심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바운드에 대해서 오늘 저희는 맨날 아웃바운드만 얘기를 했어갖고 인바운드도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좀 적어봅니다. 잘 보이죠? 화면 글씨.
인바운드 무엇이 문제며 무엇이 필요한가? 네. 네. 문제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바운드의 문제는 결국 아웃바운드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는 항상 얘기하는 게 개별 FIT 관련 그 FIT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행사 통한 것들을 통해 그런 것들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인바운드의 문제는 결국 아웃바운드의 문제와 동일성 사항에 있습니다. 가격의 문제, 가격 후려치기의 문제, 그에 따른 상품 퀄리티의 문제, 떨이, 덤핑, 쇼핑 돌리고, 그죠? 만족도 떨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웃바운드와 거의 유사한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 고고 스페인 채널을 우리 가이드 디에고님이 그때 라이브 방송 하시면서 다시 완전 싸구려 상품 다시 유럽에 손님만 던져주고 가는 상품들이 지금 또 나오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고쳐지질 않네요. 도대체 이 문제의 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뉴스 제가 봤는데 여기어때인가? 저희는 그 기사를 몰랐는데 여기어때 있잖아요. 여기어때. 여행할 때 여기어때 여기어때 여기서 항공 이제 시작했다면서요. 항공권 파는 거 시작했는데 저거 안 한다며요. 저거 수수료 0원으로 책정했다며. 수수료 0원 항공 수수료 0원을 정책으로 가서 다른 업체와 차별화를 하겠대요. 차별화 다른 업체랑 경쟁력 해야겠대. 내가 뭘 했어요? 제가 나의 방송에서 몇 번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특히 관광 스타트업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어때도 스타트업으로 출발을 한 거 맞죠? 그죠? 시장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스타트업은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 업계에 진출을 해서 업계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성장시켜야 되는데, 여기어때가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 항공 수수료 이제 항공권 시작을 하면서 수수료 0원 정책으로 갔다고, 이게 자랑이라고 지금 떠들어요. 자랑이라고 자료를 배포했으니까, 보도자료 배포했으니까 이렇게 기사가 났을 거 아닙니까? 항공료 수수료 0원으로 해서 다른 업체랑 차별하겠다고, 이게 자랑이고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자랑이라고 떠드는 그 머릿속은 도대체 어떤 머릿속인지 전 대단히 궁금합니다. 혹시 나중에 여기어때 관계자분들이 이 방송을 듣거나 하시면 전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요,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어때만 돈을 벌면은 될 것 같죠? 이거 다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렇게 정책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를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어때 이용하라는 거지. 항공료 수수료 없으니까 더 싸다고, 1년이 더 싸다고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난 이 뉴스를 접하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플랫폼 관련한 업체에서 배달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는 분들, 애쓰시는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업체에서 배달하는, 그러니까 뭐죠? 배달을 시키면 배달료가 들어가잖아. 3,000원이나 4,000원. 그러면 어떤 음식 배달하는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는 배달료를 대폭 낮추거나 안 받겠습니다 하면, 오토바이 타고 위험하게 배달하시는 분들의 돈을 어떻게 벌지? 결국 누군가는 한 명 제살 깎아먹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랑 지금 뭐가 다르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그죠? 똑같잖아. 내 말이 틀렸나? 네. 예전에 임팍도 항공할 때 그러지 않았나요? 그랬던 적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네, 나는데, 그렇지, 기억나. 확실히 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인터파크 투어가 부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인터파크 투어가 글로벌 회사로 컸나요? 여행버스니 숙박대전에서 플랫폼 기업 배부르게 해주니까 자기 분야 말고 다른 분야까지 넘보게 된 상을 만든 정부. 아, 그러네. 이게 또 정부의 또 근데 또 이게 정부가 그러라고 해준 건 아니잖아. 그죠?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네. 아니 그래서 예전에 인터파크도 이렇게 해갖고 인터파크가 지금 부자가 됐습니까? 지금 어디 예전에 그 뭐 어디 야놀자입니까? 어디냐 야놀자입니까? 여기 어때 어디 뭐 일부 인수된다 뭐 그게 인터파크였나? 나 참 헷갈리는데. 야 내가 이 뉴스 보고 어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야 이거 다 죽자는 얘기예요. 다 죽자는 얘기예요. 다 죽자는 얘기고요. 소비자들이 다소 그게 1,0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소비자도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십시오. 우리는 더 정당한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공수수료 영원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그리고 제가 오늘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유럽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하는 우리나라 10개 여행사 정도 탑 10 정도 되는 메이저 여행사의 그 유럽 담당 특히 북유럽 쪽 담당하시는 분들을 좀 만나고 왔습니다. 같이 한 자리에서 좀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는 걸 전 듣기만 했는데 홈쇼핑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홈쇼핑 여행사에서 메이저 막 할 수 없지. 돈이 드니까 홈쇼핑 콜 수가 괜찮으니까 근데 들어가서 입점은 홈쇼핑 들어가는 게 이게 비용이 너무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했어요. 홈쇼핑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자기 자체 채널 개발해서 하라니까. 난 조금 이해가 안 돼. 물론 홈쇼핑 채널에 강점이 있죠. 슈퍼 파워라는 게 있지. 많은 사람들이 동시 노출이 되니까 그죠? TV 통해서 접근성은 좋지. 근데 계속 언제까지 남 좋은 일만 시킬지 나는 좀 그렇더라고.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이 또 그렇게 요즘에 비즈니스석이 유럽 뭐 요즘에 항공 비즈니스석 나오면 없어서 못 판다면서요? 비즈니스석이요. 없어서 못 판대 장거리 이게 이 가격이 꽤 다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코노미도 비싸는데 이 비즈니스석이 최근에 장거리 없어서 못 판대요. 신기하죠, 그죠? 누굴까? 개인적으로 돈 많은 사람일까? 아니면 출장 고객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은 상용이 좀 지금 많지 않나 싶어서 현재 영인사 뭐 항공좌석 그런 얘기 하는데 이 비즈니스석이 없어서 못 팔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른 여행사도 그런가요? 혹시 우리 또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가운데서 메이저 여행사의 직원으로 계시는 분은 거의 없어서 아니, 마일리지 받으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마일리지 또 사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니요, 마일리지 갖고 이용하거나 마일리지를 받으려고 하는 수요는 아니고요. 예. 그 마일리지 못 쓴 거 보복으로 쓰는 이건 아니고요. 예. 제값 주고 이게 400만이든 500만이든 제값 주고 타시는 분들이 자리가 없다 그러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업계 최근에 동향 좀 살펴봤습니다. 요즘 뭐 한 며칠 한 주 몇 주간 어떤 내용 나오나. 근데 좀 생각나서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 뭐 길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인바운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바운드 문제점은 아웃바운드 문제점이랑 똑같다는 거. 그죠?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어제 인바운드 그 트래블마트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밝혔는데 뭐 웰리스니 뭐 한류니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 외래객들 많이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웰리스가 뭐 그렇게 오나 마음에 막 외국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국 웰리스 관광의 최적지입니다라고 하면 그게 뭔 소리야? 그렇게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그냥 그야말로 노멀하게 많이 알려진 부분들을 많이 한국 이런 게 있죠 가봐야겠다 막 이러지 뭐 앨리스 관광이니 뭐 이런 거 갖고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뭘 좀 보내셨네요. 뭐 카톡이 하나 왔는데 제가 방송 중이라 카톡을 확인할 수는 없고 인바운드의 문제점은 결국 아웃바운드의 문제점이랑 동일선상에 있는데 일단 무엇이 그동안 문제점이었는지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웃바운드와 같이 그 덤핑의 문제와 가격 후려치기의 문제, 요거를 우리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요거를 우리가 좀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뭐 인바운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격 후려치기해서 한국 와서 결국 쇼핑센터 또 돌리면서 그 가격들 또 뽑아내려고 쇼핑 돌리면서 결국 만족도 떨어지고, 그죠?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잠깐 뭐가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떠갖고 뭐가 그래서 예. 웰리스 말은 좋죠. 상품이 무엇이 있나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도의 내 말. 웰리스 말은 좋아요. 뭐 있어 보여. 근데 상품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문제점, 문제점 많이들 아시니까 크게 결국 덤핑의 문제점은 결국 덤핑의 문제들 같은 거 있고, 싸구려, 덤핑, 싸구려 문제점,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바운드의 우리 지금 문제는 저거죠, 그 PCR 검사, PCR 이거는 뭐 지금 해외 나갔다 오시는 분들 PCR 검사 요건데, 일각에서는 지금 제가 기자 선배한테 들었는데, 일간지 기자 계시는 기자 선배한테 들었는데, 빠르면 5월 중에는 PCR 검사 없애는 거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서 근거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그런 풍문도 들리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공무원분들은, 그쪽에 계신 분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일단 최소한 문서상이건 공식 발표건 간에 일단 최대한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겠지. 시장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그런 문제와 또 시장 상황은 전혀 다른 문제가 충돌을 하면서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으면 인바운드 빨리 회복하기 쉽지 않고, 인바운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보여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보여줄 것이 기존에도 많이는 없었죠. 저는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너무 좋습니다, 볼 것도 많고 참 대단합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뻔한데 이제 어디를 가냐 문제인데 이게 이동선이 늘어나면 지상비가 올라가고, 지상비는 뻔한데 그렇다고 그러면 보여줄 때는 뻔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럼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는 또 지난 코로나 팬데믹 동안 뭘 준비를 했냐, 그냥 버티느라고 따라 알바하느라고 이런 거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죠? 근데 지금이라도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인바운드 문제점은 결국 아웃바운드와 문제점을 같이 한다. 싸구려. 그렇죠. 요것만 일단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 문제점은 다 아니까 요거는 요 정도에서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는데, 자, 한국이 이렇게 있고, 자, 몇 가지 이슈가 지금 있습니다. 이슈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인바운드 몇 가지 이슈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려나? 지역별로 할 얘기가 많은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겠다. 별로 지도가 너무 이렇게 북한까지 할 필요는 없겠다. 북한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남한만 해볼게요. 남한만 이제 있고 이렇게 하려니까 또 요리 해갖고 요리 이렇게 해갖고 남한, 여기 제주도, 울릉도, 독도, 자 이렇게 남한 있죠. 자, 제주도 여기 했습니다. 제주도 했어요. 자,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인바운드 우리 여행업계에서 좀 특별히 봐야 될 것들 몇 가지만 좀 꼽자면, 지금
여기 불경 여기 불경 지금 지자체법 관련해서 바뀌어갖고 얼마 전에 세 개 원래 옛날부터 불경 했는데 이게 이제 문서상으로 확실히 뭐 MOU 맺고 서로 간에 뭐 하고 했잖아. 그런 거 있어서 이거 하나의 권역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노릴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 이슈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얘 좀 오래된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 전에 있었던 얘기긴 하지만 이쪽에 이제 해안관광 요리 여기 뭐 섬 많고 요리 여기 해안관광 요 이슈. 그리고 최근에 그 저희가 기사로 보내드렸는데 결국 마지막 승부처는 그러니까 바다 자원, 해양 자원을 얼만큼 이용하냐에 따라서 그 여행 컨텐츠의 힘이라는 게 좌우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주도가 왜 떠요? 뜨는 게 아니라 제주도가 왜 인기가 있어요? 제주도. 한국 사람한테 뭐 코로나 해외여행 못 가니까 제주도 가는 것도 있지만 제주도가 어쨌든 뭐에서든 1위야. 결국에는. 그죠? 근데 제주도가 결국 뭐예요? 섬, 바다, 해양이잖아. 여기 옆에 다 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경제 승부처는 해양, sea. 요 컨텐츠가 결국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울경도 다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이 남해안도 그렇고 요 바다 이용한 컨텐츠 여행 상품 개발이 상당히 좀 경쟁력을 앞으로 더 좌우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뭐가 있지? 그에 따라서 그 이쪽 내륙 쪽 요런데 내륙 요런데 여기가 내가 봤을 때 내륙이 좀 그래. 근데 우리 있지 뭐죠? 예를 들어서 이 남도 쪽은 뭐 먹거리만 해도 엄청나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뭐 여수, 남해 뭐 이런 쪽 다 태양을 끼고 있잖아. 이 엄청난 자원을 그죠? 전라도 섬들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 대표님 섬이라니까 결국 해양 섬이야 섬. 제가 여수 가서 딱 있어봤는데 확실히 섬이 바다가 씨가 있으면 진짜 좋아. 근데 이쪽 내륙은 우리나라 내륙은 유교 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옥 건축물 몇 개밖에 없잖아.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너 뭔 소리를 그렇게 하냐? 한국이 얼마나 이미 이 한민족이 이 대단한 이런데 볼거리와 너가 몰라서지 인문학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얼마나 대단한 자원들이 많은데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알려고 이거 보려고 한국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거지. 그죠? 한국관광공사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포기했잖아요. 이런 건. 그래서 하는 게 뭐죠? 내세우는 거? 한류도 그때마다 다르죠. 그죠? 예전 한류의 원조 때는 배용준 밀었고 지금은 누구? 당연히 BTS 그렇잖아. 이런데 내륙 콘텐츠 우리만 자부심이 있지. 당연히 자부심 갖고 유구한 역사의 문화지. 이거는 얼마나 훌륭하고 정말 대단한 거지. 우리 더 기회 되면 알리고 싶고 또 알려야 되고. 그러나 외국인들이 이거 보러 와요? 안동의 하회마을 오긴 오지. 그런데 이게 퍼스트는 아니잖아. 안동 하회마을이니 도산서원 보러 오냐고. 이게 퍼스트는 아니잖아. 한국 왔으니 그런 것도 있대. 지금 오히려 한류 아니면 뭐예요? 수도권 서울에서 광장시장 가서 살아있는 낙지 먹는 거 이런 게 더 외국인들이 하고 싶은 액티비티와 활동 아닙니까? 그죠? 그 중요한 건 문제는 지금 이 내륙에 이런 우리나라의 고유의 자원들을 어떻게 좀 합천 해인사? 팔만대장경? 어마어마한 자원이지 콘텐츠지. 근데 외국인들이 그거 보러 오냐고. 보러 오는 건 둘째치고 얼마나 아냐고. 홍보를 그동안 개판으로 했으니까 아냐고 모르잖아. 이 내륙에 숨겨져 있는 우리나라 여행 콘텐츠의 보물들 요거를 어떻게 살리냐가 또 엄청나게 중요하지. 제가 우리 이 방송을 나중에라도 어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제 현장에서 그 대구 쪽 관광 대구시의 관광 관련한 주무관님이랑 잠깐 얘기를 했어요. 정대희 대표님 내륙 좋죠. 하지만 상품이 없죠. 만들지 않죠. 예, 제가 지금 그 말씀드려요. 잠깐만. 우리 정대희 대표님 호주랑 뉴질랜드 전문이거든. 자, 호주랑 뉴질랜드는요. 특히 호주는 탑 섬이 호주도 다 바다잖아. 근데 우리가 호주 하면 딱 상품 딱 호주 여행하면 뭐가 떠올라요?
물론 막 해양 막 그 뭐죠? 그 저거 있잖아.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호주는 이 동그랗잖아. 호주는 이 안에 뭐 브리즈 여기 뭐 멜번, 빅토리아 여기 시드니, NSW 해갖고 이렇게 이 안에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잖아. 호주는 당연히 여기 골드코스트나 이쪽 해안도 당연히 어마어마하고 그죠? 대륙 대단하잖아요. 그죠? 호주는 이렇게 밸런스가 있잖아. 밸런스. 근데 우리나라는 요 해변 쪽도 사실 뭐 이제서야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하지만 뭐 사실 방치해 놨지 뭐. 지금은 좀 숙소랑 카페랑 예쁜 게 많더라. 옛날에 갔을 때는 진짜 숙소 하나 잘라면 무슨 여인숙 같은 데서 나 20대 초반, 10대 말 막 이럴 때. 그때부터 제가 국내에 많이 다녔거든. 근데 이렇게 저기 이렇게 여행 관광 대국은 이렇게 내륙에도 많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이 내륙의 자원을 못 살리고 있어. 지금 뭐 있죠? 코로나 겪으면서 젊은 층들 위주로 많이 가고 결국 뭐 있어? 가면 빵집 유명한 빵집이라고 그래갖고 가면 줄을 한 200m 서 있어.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 난 내가 취향이 아니고 야뭐 얼마나 유명하다고 저 200m 서 있었냐 무슨 다 내륙에 뭐 있어? 빵집, 카페, 오래된 중국집, 맛집 다 맛집 컨텐츠잖아. 맛집 컨텐츠. 그 맛집이라 하는 것도 우리나라 정통 음식 몇 안 되잖아요. 맛있는 빵집 아니면 막 예쁜 카페잖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카페라고 그래갖고 그냥 보기에만 이쁘지. 그게 뭐 저기 어디야 저기 그게 어디에 있지? 오스트리아에 있나? 뭐 모차르트 아버지가 열었던 한 200년 된 빵 카페 이런 건 아니잖아.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점이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인바운드. 이 컨텐츠가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 없고 뭐 스마트가 그 관광공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웰리스라든지 뭐 스마트 관광 얘기하는데 이거 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스마트 관광 이거 뭔데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 스마트 관광, 인천 스마트 관광. 아우, 막 스마트가 너무 잘 돼 있대.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인천 가서 그 동네 이렇게 여행하는데 스마트가 잘 돼 있으니까 이 관련한 기술들이 잘 돼 있으니까 스마트폰 들고 해서 결국 아무것도 못 보고 결국 스마트 관광 도시 갔는데 자기 핸드폰으로 그거 이용하다가 오는 거야. 이럴 수가 있다니까. 자, 여행버스님. 자, 각 지방 여행 상품을 개발하려고 해도 외국인 관광객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숙박도 온돌인 데가 허다하고요. 자, 숙박이 온돌인 거는 저는 좀 찬성을 해요. 그럼 우리 외국 사람들이 좀 겪었으면 좋겠다. 자, 근데 뭐죠? 저는 외국 사람한테도 온도를 좀 물론 이제 밸런스가 좀 필요하지만 그 각 지방 여행객 외국인과 전혀 안 돼 있지 관광객 받을 준비. 이게는 하루 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게 7년, 8년, 근 10년 전이야. 근 10년 전. 그 어디 시내 호텔에서 무슨 뭐 목포 관광 목포였을 거야. 여기 목포에서도 오고 했으니까. 그래서 뭐 업계 대상으로만 이제 무슨 설명회 했어요. 네. 머리저리 얘기하다가 질문 혹시 있는 사람 하나. 자, 그때 저도 그때도 기자였으니까 제가 질문을 했죠. 자, 그러면 호텔이 어느 정도 좀 되냐, 숙박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 어느 국내 여행 잘하시는 그 대표님이 내 질문을 가나와서 아이 한심한 양반아, 외국인이 오지도 않는데 호텔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충격을 받았잖아. 충격을 받.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하지? 국내 여행 상품을 판다는 사람이? 나는 그 현황을 알고 싶었어요. 목포 그때 목포였어. 목포시에 무슨 관광 관련한 사람이 임원이 나와서 설명해서 질문하는데 내가 그러면 그 숙박 현황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수용 태세를 좀 알고 싶어 갖고 그리고 너네들 오늘 설명을 해서 그런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숙박을 방수를 늘리거나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이 있을 줄 알고 그 얘기를 물어봤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하기 전에 그 여행사 대표가 이 사람아 지금 저기 오지도 않는데 뭐 이게 필요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행사 사장님. 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잖아. 그때부터 짓기만 했어도 지금 엄청 낫겠다. 오히려 지금 목포 쪽 여행지 그거는 창성장인가 거기 뭐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그 국회의원 그 손혜원 씨가
오히려 더 목포를 더 홍보하고 있더만. 여행사 사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오지도 않는데 무슨 숙소가 그렇게 필요하냐. 아, 나 그 얘기하는 거 듣고. 아, 물론 그 당시 현재로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면서 무슨 인바운드 여행사를 하고 여행사를 해요? 그러면 자기네 손님은 어디다 재울 거야? 어디 가든, 목포가 아니더라도.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어디 여의숙 같은데? 모텔 재우고, 뭐, 호텔 없으면 모텔 재워야지만. 대충 그렇게 재우고 이제 끝이야, 그지? 좀 더 좋은 퀄리티의 숙소를 있었으면 하면 바람 계속 강조하고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그런 데 데우는 거야, 국내에. 그죠?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맨날 정부 탓이나 하고 앉아. 여행사장이 그런 얘기하는 거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질문해놓고 내가 뻘쭘해갖고, 야,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 와, 당일치기 여행사하면 대표님 좋을 것 같은데 꼭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식이 참 아직까지 좀 모자라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웰리스니 스마트 강아니 이런 좀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그런 거에 꽂혀서 얘기하지 말고 밸런스를 맞춘 밸런스가 있는 갖춘 인프라를 좀 잘 구축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인프라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데 해양관광, 불경이 이거 좀 잘해야 되고, 요즘에 창원도 괜찮더라. 창원, 마산, 포항도 괜찮아, 많이 좋아졌더라. 포항도 괜찮고, 뭐 남도 쪽이야. 두말 하면 잔소리고 세말 하면 입 아프지. 남도 쪽은 사실 뭐 먹을 거 먹으러 가도 끝이야. 여긴 뭐 대만족이야. 여기 이제 애매한 데가 요래 쪽이 이제 동해안 바닷가 빼면 그다지 뭐 좀한 그거랑 이제 충청, 물론 이제 제천 요쪽에 이제 청평이 아니라 청풍명월 제천 뭐 이렇게 하고 내륙이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게 막 아쉽잖아. 다 뭐 뭔가 좀 그래 아쉽잖아. 이쪽 내륙 이쪽이겠죠. 근데 서울은 또 수도권의 그 특성이 있으니까, 워낙 강세니까 그런 것들 인프라가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그러니까 입국 절차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자유스럽게 되거나 좀 더 열리고 하면은 그 뭐죠? 이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제가 2주 전에, 그러니까 주말이었으니까 한 열흘 전에 제가 남대문 시장이 요 안경 제가 바뀌었잖아. 스타일 좀 바꿨잖아요. 요즘에 내가 파마도 좀 하고 안경 요거 하러 남대문 시장이 싸니까 남대문 시장을 토요일 날 갔거든요. 지난주 토요일 말고 그 전주 토요일 날 낮에 가니까 바글바글 하더라. 외국 사람도 꽤 있었어요. 저 사람들 언제 또 원래 한국 사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이번에 들어와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인가 헷갈릴 정도로 외국 사람도 바글바글했어요. 명동은 내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명동. 근데 남대문 시장은 명동이랑 좀 다르잖아. 남대문 시장은 그야말로 우리 좀 한국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 길거리 음식도 막 족발, 비빔밥, 칼국수, 골목 운치 있잖아. 그런 외국인도 많더라고. 그런 외국인들이 이제 지금은 세 발에 피고 앞으로 더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들은 뭐 당장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광장시장 가서 보시겠고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런 정말로 좀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노력해줘야 되고, 여행사에서도 그런 거 계속 좀 요구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뭐 두당 얼마 지원 인센티브, 뭐 여행사에서 데리고 오면 뭐 1박 숙박하면 두당 얼마 지원, 뭐 이런 지원을 하는데, 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바운드 지금 우리 들으시는 분들에서 인바운드 여행사 하시는 분들 꽤 많잖아요. 그게 그렇게 효용성이 있나 저는 조금 그래요. 어때요? 제가 여행사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의견 있으면 좀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과연 효과가 있나?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냥 여행지, 완전 그런 단체 여행지는 과감하게 뭐 입장료나 이런 걸 아예 그냥 그냥 공짜로 해주고 그러는 대신 그런 예산을 오히려 뭐 숙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쪽에 투자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방도 지역별로 또 각 토착 세력들이 또 있잖아. 전통적인 그분들이 또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제가 그 부분까지 영리를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런 고민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위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아무튼 엔데믹으로 가면서
아웃바운드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데 인바운드는 사실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인바운드는 그런 측면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제 저기 인바운드 그 행사 때 NHK 일본 NHK 물론 한국 지사겠지만 NHK 방송 그 촬영팀이 와서 어우 막 심도 깊게 촬영을 하더라고. 왜 그러지? 왜 NHK에서 왔지? 궁금하더라고. 우리 어제 박미경님 우리 박주희님도 어제 저 현장에서 만났지만은 일본 쪽 하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일본 쪽 명함보가 일본 쪽인데 NHK에서 왜 관심이 많지? 인바운드 행사인데 아웃바운드 행사. NHK면은 인바운드 행사 왔으면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건데 그게 그렇게 관심이 많나?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가는 아웃바운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왜 NHK에서 카메라가 와서 거의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것 같더라고. 막 인터뷰도 따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단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하지? 우리나라 KBS, NHK면 우리나라로 지금 KBS인데 KBS 우리나라도 무슨 뭐 T로 시작하는 뭐가 카메라가 온 것 같은데 뭐 일본 NHK가 왔으면 우리나라 KBS는 왜 안 오지? 아무튼 뭐 그래요. 역시 일본도 관광산업 분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아직까지는 좀 많이 조금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요. 벤치마킹. 예전에 잡지사에서 근무할 때 제가 예전에 얘기를 해드렸나? 잡지사에서 근무할 때 우리 그 대표가 약간 좀 무식한 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킹은 벤치마케팅이라고. 야 너희들 그거 인마 벤치마케팅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속으로 킥킥킥 됐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떠오르요. 벤치마케팅. 아무튼 벤치마킹을 좀 일본 시장 그런 것 일본 많이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벤치마킹 해야 될 것 같고 글쎄 이제 이 상황이 좀 벗어나면 아웃바운드도 어떻게 또 시장 특히 이 동부가 한중일 시장 재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이 워낙 강세를 띠고 있지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 시장과 일본 시장에 대한 차별이 조금씩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어졌던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경향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우리나라 한참 뒤쫓아가는 그런 추세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많이 가니까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 여행객들에 대한 그 호감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들을 했죠. 관광청도 한일 아니면 일본에 본사 두고 한국 같이 해서 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호주도 지금 호주는 지금 있지 맞아.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중심이 한국 쪽으로 좀 많이 오지 않을까 바람이긴 합니다만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으로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일본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고 어제 포르투갈 행사 갔다 왔는데도 관광청 맡으신 분이 이제 도쿄 일본에 이제 주거지가 있으면서 한국을 같이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아직까지 포르투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인바운드도 우리는 이제 많이들 몰려오면 대비는 돼 있냐. 이제 코로나 끝나가는 분위기라 아직 정신은 없을 거지만 좀 더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는 정부 주도하에서 조금 더 갖춰줘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컨텐츠들은 국가에서 지자체별로 해줄 수밖에 없지. 지자체별로. 내가 요 얘기를 하려다가 하면 어딘지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대구시에서 나온 분이랑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김강석 거리 대구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건데 다른 지역도 좀 마찬가지 텐데 예를 들어서 김강석 거리를 대구 관광을 홍보하면서 김강석 거리를 언제까지 써먹은 이제 좀 지겹지 않냐? 좀 바꿔야 되지 않냐? 뭔가 개발을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김강석 거리 좀 그래요. 언제 천년만년 써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그 후속타 사실 김강석 거리 이런 인프라가 사실 뭐 망쳤다고 할 수는 없지 꽤나 성공적으로 저는 기여를 했다고 봐요. 왜냐 대구 가면 뭐하지 했던 사람도 대구 김강석 거리 있네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된 거거든. 기존에 대구 뭐 있어 볼까? 근데 가면 김강석 거리도 있고 뭐도 있고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그 후속타가 없다는 거지. 그 내륙의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어제 제가 KBS 라디오를 잠깐 듣는데 여행 잠깐 여행지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패널이 나와서 아나운서랑 얘기를 하는데 뭐 대전 쪽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공감하는 게 이제 대전 하면은 갈 데가 뭐 있냐 대전 여행
사람들이 다 의아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 패널로 나오시는 분이 소개해 주는데 대전 또 칼국수 집에 대한 얘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 들으면서 결국 맛집이 물론 여행에서의 맛집의 역할과 그 옛날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죠? 맛집 멋집 뭐 해갖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맛집 중요하지 음식. 근데 결국 없으니까 있다는 게 칼국수집이 대전에 어마어마하게 많고 종류도 많다는 얘기로 귀결시키는 걸 보고 확실히 내륙 쪽은 정말 모질하다가 아니라 모자라다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내륙 쪽은. 그래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매번 그냥 아웃바운드만 하다가 인바운드 얘기도 좀 가끔씩 한번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정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정부에서 좀 해주고, 하드웨어적인 거, 인프라 구축,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우리 뭐 지자체에서 좀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행사에서 좀 요구를 좀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게 아웃바운드는 이제 한계가 있다. 한계치에 왔다. 이런 생각,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마 저희 채널 그러면 저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분들은 제가 어떤 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대충 아실 거예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의 그 한계점에 대해서 아웃바운드는 코로나 직전에 2,800만 명 2,800 잡고 향후 많이 가야 3,000 가지 않겠냐. 3,500은 말도 안 되고 이는 무한대라고 보는 거죠. 정대익 대표님, 관이 여행을 주도하기보다는 관광객의 움직임을 잘 보고 연결고리를 만들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인프라를 정부에서는 깔아줘야 될 거 아니야. 하드웨어적인 거는. 우리가 없잖아. 뭐 그냥 기업에서 여행사에서 할 수 있는데 뭐 그야말로 SOC 관련 사업이랑도 맞물리는 부분일 텐데 SOC 아시죠? 네. 그래서 관이 주도하라는 게 아니라 관은 지원만 해주는 거지. 인프라적인 부분을 지원을 해주라는 거죠. 인프라적인 것들을 지원해주고 주도가 아니라 주도는 당연히 시장에서 해야지 자유스럽게. 예.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웃바운드는 2,800에서 많이 가야 3,000, 인바운드는 거의 무한대라고 보기 때문에 인바운드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GDP의 3%? 2점 몇 프로 그럴 거예요. 캐나다랑 비슷할 거야 아마. 3%인가? 5% 안 돼요. 4%는 안 돼요. 캐나다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별로 관심 없는 사업 중에 하나지. 근데 인바운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사업이지, 그죠? 한참 잘 때 인바운드 서울 시내 4대문 안에 그 방이 없었잖아. 근데 지금 방 뭐 텅텅 피고. 근데 이제 곧 채워질 거란 말이지 이게. 근데 그런 거 대비해서 그런 그 좀 각자의 역할을 좀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또 뭐 청와대 개방하면 뭐 외국 관광객들이 거의 많이 갈 거라서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날 거라고 하는데. 그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뭐 링컨 대통령이다. 뭐 세계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대통령을 배출했으면 그가 일했던 청와대 같은 곳이 관광 코스가 히트를 칠 수 있겠지만 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긴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인바운드 관광, 국내 관광을 자꾸 그런 쪽으로 엮어갖고 뭐 경제 효과가 얼마 나올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는 아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자세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그 향후 미래를 봤을 때 인바운드가 워낙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우리 관련해서 뭐 여행업계 계신 분들도 좀 더 같이 좀 신경을 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깐만 이게 뭐야? 청와대 개방한다고 따릉이 되어서 많이 만든다고 하나? 진짜요? 그 주변으로 또 따릉이. 그치 우리 대표 따릉이 전문가니까. 따릉이 개방. 따릉이
뭐 그 좋네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뭐. 천재인데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 천재인데 그래요 아무튼 어뭐 뭐 그게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봤고요. 좀 미시적인 부분보다도 좀 거시적인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또 각자 이제 인바운드 여행사의 고충도 있을 것 같고요. 애로점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까지 제가 짚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기엔 저도 좀 많이 지식도 모자라고 시간 관계상 시간 문제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 저희가 오늘 공식적으로 준비한 인바운드 무엇이 문제인가 또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얘기는 대략 이 정도로 한번 살펴봤고요. 뭐 이렇게 이런 주제에 맞는 얘기도 좋지만 혹시 뭐 그 외에 조금 좀 가벼운 얘기들 같은 거 좀 해주실 분 있으면 뭐 댓글로 지금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 채널 운영 방식에 대한 얘기도 혹시 뭐 좋은 아이디어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남겨주시면 좋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 먹방으로 하잖아요, 먹방. 이제 지금 코로나 이게 조금 많이 적어됐으니까, 제가 좀 다음 먹방은 번개 한번 할까요, 번개? 네. 정대혁 대표님, 생활치료센터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던 여행업자들 약 400여 명 이상이 곧 백수가 됩니다. 백수라기보다도 이제 현장에 돌아오십시오. 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현장에 들어와서 이제 본업 하셔야지 뭐 어쩔 수 있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빨리 이제 어깨 살아나서 본업에 나오죠. 박주인님도 슬픈 표정을 지어주셨습니다. 박주인님한테는 제가 요거 방송 끝나고 따로 카톡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뭐죠? 그래서 그 다음번 먹방 때 우리가 저기 한번 한번 번개를 한번 해볼까요? 번개? 호프집에서 켜놓고 할수 되냐 같이 아니면 캠핑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캠핑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캠핑장은 어쨌든 시내 중심에는 없으니까 모이는 거는 거 쉽지 않고 그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 라이브 방송 때는 좀 우리 또 좀 참여 좀 이렇게 으쌰으쌰 분위기 좀 갖고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뭐지 번개 모임으로 해서 호프 한 잔씩 하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여건이 좀 그러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없어졌으니까 많이들 좀 모여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현장에서 우리 많은 분들 만나봤지만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 다음에 굉장히 알짜배기 컨텐츠를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전문가들 우리 정대엽 대표님도 그러고 우리 여기 트래블버스 들어와 계신 트래블버스님도 그러고 박주인님도 그러고 다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뭐 인터뷰라는 명목보다는 인터뷰는 왠지 좀 그렇잖아. 그냥 좀 한번 혹시 가능하시면 출연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 좀 전문적인 얘기도 해주시고 우리가 몰랐던 얘기 에피소드 얘기해 주시면 재밌을 텐데 또 이렇게 부담을 또 가지시더라고요. 방송 좀 출연 좀 해달라. 그럼 또 부담도 가지세요. 정대표 대표님이랑 워낙 인연이 오래돼서 뭐 저희 지상 인터뷰도 많이 하긴 했지만 신문 기사로. 근데 얘기를 듣고 이렇게 그런 미팅을 하다 보면 너무나 재밌고 좋은 컨텐츠들 많이 갖고 계셔서 재밌는 아무튼 좋은 영상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막 이런데 적극적이진 않아.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용감한 기자들 출연할 때 작가들한테 미리 그날 그 주 방송할 거 미리 대본 때문에 저희가 미리 뭐 준비를 안 하거든 다 그날 얘기할 거를 몇 번 빠꾸 맞으면 또 다른 걸로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막 여행사 분들 막 쫓아다니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없었냐 막 이런 취재하는데 방송 못하고 허락 못 받은 진짜 기상천외한 얘기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특히 가이드분들한테 나오는 이 얘기가 이거 진짜 이거 시리즈로 하면 사랑과 전쟁은 저리 가라고 사건과 실화는 저리 가라예요. 진짜 그 막 19금을 막 넘나드는 엄청나게 그 막 그런 얘기부터 방송에 나가면 절대 안 될 만한 소리들의 얘기부터 또 정말 그야말로 골 때리는 얘기, 어이없는 얘기, 황당무계한 얘기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때 그걸 해서 알아서 방송에
차마 방송 그때 그 채널이 저기 뭐 공중파도 아니고 그냥 케이블 채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조차 못 나갈 만한 소재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수집한 것들은 취재해갖고 방송 출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특히 우리 가이드 분들이 갖고 있는 이 얘기, 한 가이드 아웃바운드 한 10년 이상 가이드 하신 분은 현재 외국에서 진짜 기가 막힌 얘기 많습니다. 그쵸, 정대현 대표님. 대하 드라마 만들죠, 진짜. 시리즈. 어? 한 100년은, 그리고 시청률 보장. 수위 때문에 안 되니까, 수위. 이것 때문에, 방송 수위. 이게 케이블에도 방송 수위도 아마 이거는 유튜브 방송 수위도 안 될 만한 수위도 꽤 많아요. 꽤 많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뭐 우리 업계에 계신 분들이라도 대략 알지만, 뭐 혹시나 일반 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기상천외한 끝내줍니다. 별아 나 차마 내가 상상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그게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잣대전 저거 이번에 그 있잖아요. 그 남편 저거 살인 사건 저거 뭐예요? 김은혜인가 이은혜인가 그 있잖아. 이은혜야 김은혜. 얘기 잘해야지 아무튼. 청평 계곡 살인 그거 지금 잡혀있는 현재 피의자 신분 그 양반이 두 번째인가 첫 번째인가 그 결혼한 신랑이 파타야인가 어디서 이 사고 당하고 죽었잖아요. 그때 여행사가 어디였지? 그것도 뭐 문제가 아니었나 했는데 그때는 뭐 보험금이 뭐 유족들한테 다 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행사가 어디였습니까? 하나투어였습니까? 그때 여행사 꽤 유명한 여행사였을 거야. 그 사건 그때 꽤 유명했었어요. 우리 업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간혹 있긴 하지만 그것도 그거고 근데 뭐 살인 사건까지 그런 건 이건 아니고 아무튼 막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들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요거 진짜 하면 아우 여러분들 진짜 이거 조회수 보장하는데 또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좀 적당한 얘기들 있잖아. 적당하게 좀 재미를 끌만한 얘기, 웃긴 얘기들 그런 것들을 같이 좀 하도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를 많이 하세요. 많이들 하시고 혹시 기술적으로 모자라신 부분들 좀 알려주시고 아까 우리 강수정 대표님이 처음으로 오셔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제가 잘못 눌러갖고 그 방이 없어지는 바람에 잘 못 들어오셨나? 아이고 나 죄송하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4월 28일 이제 4월도 다 갔네요. 5월 계절의 여왕 5월이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속이 조금씩 많아지고 있네요. 다음 주만 해도 벌써 약속이 몇 개가 잡혔고요. 뭐 식사약도도 잡혔고 또 다른 모임도 잡혔고 근데 그 5월에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계신 분들 돈 좀 버세요. 돈 좀 많이 버시고 근데 뭐 아웃바운드는 하반기 정도는 돼야 이제 뭐 지금 예약 단계 자꾸 뭐 이상한 참 좋은 여행사 이런 데서 뭐 예약 얼마 받았다고 막 대박 쳤다고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줄 수 있거든 정부에 여행사 살았네 이제 안 도와줘도 되겠네 이렇게 수 있거든 그런 거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5월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 부자 되시고 그동안 까먹었던 거 복구 좀 하시고 우리 정대혁 대표님도 이제 현장에 돌아오셔야죠. 돌아오시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제 말씀을 드리면 5월까지는 저 아르바이트 계약했던 게 5월까지는 계약 기간이 좀 남아 있어서 5월도 어느 정도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빨리 이제 다 좀 까먹었던 거 복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살아났다고는 하는데 막상 이렇게 이렇게 막 손에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잡히지는 않고요. 그러네. 다들 아마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도 저기 힘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워지고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한데 건강 조심하시고 잘 챙기시고 심리적인 마음가짐 요것도 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요. 다음 주가 아니라 돌아오는 5월 라이브 방송 먹방 때 번개 미팅을 할까 말까는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여건 맞고 좀 알아보고 정 대표님 만약에 하면 좀 시간 내주실 수 있나 혹시 번개 1대1이라도 무교동에서 우리 또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1시간가량 떠들어 봤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또 잘 마무리하시고 5월 돌아오는 5월도 또 행운을 럭키7 행운을 좀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댓글 같이 해주신 여행버스님, 정대혁 대표님, 박주희님 감사드리고요. 또 누가 있으셨지? 누가 있으셨지? 댓글 남겨주신 분은 요 정도네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들어오신 우리 강순영 회장님, 대표님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